안녕하세요, 리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발표했던 영상 중에 하나를 좀 리액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 리액션이기보다 제가 이 영상을 보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발표했을 때 상당히 좀 떨었고, 영상을 찍었지만 제가 보진 않았어요. 그대로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떠한 영상이냐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최한 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매년 그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013년도에 제가 우연히 기회가 잘 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했던 분이 류영일 수석님이 계신데, 이전에도 같이 인터뷰했던 분이죠. 그래서 류영일 수석님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좀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죠. 그때 발표하는 모습을 지금은 류영일 대표님이죠. 류영일 대표님께서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저한테 줬지만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기회였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는 약간 좀 창피한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그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좀 많이 스스로 위축됐던 것 같아요. 한 500명 이상 되는 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기자분들도 있었고, 뭔가 되게 큰 세미나였기 때문에 저에게 되게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원본 영상을 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도 처음 보는 거고, 그리고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합니다. 핸드폰으로 2013년도에 찍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고, 그리고 그 화면에 나오는 파워포인트 PPT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비교해서 화면을 연출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안 보이네 잘. 약 17분 정도 발표를 했었네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국내 쇼핑몰 사이트의 접근성 실태 및 방향성을 발표에 선보이려고 합니다. 연습 많이 우선 했어.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요, 국내 완전 부드러워졌어. 쇼핑몰에 대한 접근성 수준과 연습 많이 했지. 국내 쇼핑몰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향후 국내 사이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쇼핑몰 이용률이 전체의 약 6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잠깐 끊어 죄송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 한 분 계시죠? 여기 계셨던 분이 수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관련된,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자체가 장애인에 관련된 어떠한 인증마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웹 접근성, 이 접근성에 관련된 세미나도 많이 여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웹 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화를 하시는 분,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작은 화면 여기 보시면 위에 글씨가 있고 밑에 또 뭐 영상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영상은 저 수화하시는 분을 따로 찍어서 화면에 내보낸 영상이고, 그 위에 있는 어떤 글씨들은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걸 속기사분들이 한 곳에서 막 치세요. 막 치면 그걸 빠르게 컨펌을 해서 오타 없이 이게 자막으로 내보내는 거죠. 실시간으로. 근데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되게 빨라져요. 막 빠바바방 얘기하다 보면 속기사분들이 빨리 또 빨리 얘기들 치냐고 오타를 좀 몇 번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끊어서. 보면 10대에서 30대 사이가 주로 많은 양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장애가 생기는 고령자의 비중이 버벅이네, 버벅이야. 60대 사이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치의 양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내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국내와 해외에 있는 아시아 3개국을 비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4개국인데 쇼핑몰 경험이 있는 4개국인데 떨려가지고 3도 안 보이고 4도 안 보이고. 적은 걸로 나타냈고요. 그와 반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 쇼핑몰이 구입의 경험이 있는 비율은 한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쇼핑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편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의 온라인 쇼핑몰의 접근성 수준은 어떨까요? 제가 3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접근성을 분석해봤고요. 그리고 센스 리더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전 발표자분들께서 제시하신 한국 장애인 사용성 지침을 가지고 발표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웹 접근성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도록 동그라미를 쳐서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도록 해봤고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땡글땡글 시연이 뭐 어딘 줄 알아. 마지막에 보시는 그 땡땡땡 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대체 텍스트조차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지금도 쇼핑몰 쪽에는 대체 텍스트가 거의 없어요. 센스리더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3개 사이트 너무 빠른데. 대부분 비슷한 사항이 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너무 빨리 했어. 키보드 센스리더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떨었어, 그때. 잘 운영이 되는데 센스리더를 키게 되면 전혀 다른 것으로 초점이 이동한다던가 키보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법 수준 자체가 잘못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PPT 잠깐 이전으로 갈게요. 이제 가면 여기 설명을 다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대체 텍스트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너무 떨어서 빨리 끝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되게 건너뛰기 혼자 건너뛰기 링크 여기 제공하거든요. 혼자서. 이거 옥션이죠. 옥션이랑 G마켓의 11번가인데 이 3개 사이트뿐만 아니라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직접 이 접근성을 평가해보진 않았지만 지금은 어떤지 6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왜 바꿔질 수가 없냐면 뭐 쿠팡이나 아니면 위메프, 티몬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접근성은 다 지킬 수 있지만 이런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제품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접근성 엉망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쇼핑몰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할 거예요, 아마. 해보진 않았지만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센스리더 제가 평가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김혜일님도 했었고, 그리고 유영일 대표님도 해서 셋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가 안 된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서 다 자료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때. 그럼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콘텐츠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전 발표자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장애인 사용성 지침 같은 경우에는 총 26가지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2가지 지침만 사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동적 메뉴 배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동적 메뉴 배제라는 것은 메뉴의 초점의 이동에 따라 대메뉴가 마우스를 올리면 펼쳐진다던가, 그리고 카테고리가 계속 펼쳐진다는 등 키보드 사용자들이 떠는 거 봐. 불편한 사람들,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동적 메뉴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스크롤 방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표했던 중에 지금 동적 메뉴 배제 있죠? 이 동적 메뉴 배제가 왜 안 좋은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웹 사용성 지침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이 법적 규제 이런 건 없지만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이 접근성에 관심이 있으면 좀 더 본인이 접근성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우선 영상을 하나 띄워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네, 이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예스24예요. 예스24 쇼핑몰인데 이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게 동적 메뉴라는 게 마우스를 올리면 그 메뉴가 펼쳐진다던가 어떠한 툴팁이 나온다던가 레이어 팝업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용성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발전이 있으면 모를까.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발표를 영상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나네요.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영상을. 왜 동적 메뉴가 안 좋은지. 네, 지금 저렇게 마우스가 떨어지죠. 마우스 올리면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확대가 됐죠. 이 확대가 된 거는 제가 줌인을 한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전맹만 생각하시는데 전맹이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전맹이라는 것은 아예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죠.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전맹인데 전맹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이 눈이 점점 안 좋다 보면 멀리 못 보잖아요. 가까이 있는 걸 점점 못 보게 되고 그래서 가까이 어느 정도 볼 수는 있는데 보이는 범위가 작아져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카메라에서 제 뒤를 다 볼 수 있지만 제가 일시적인 장애를 드리면 이 정도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의 눈만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의 어떤 시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몰을 보면 지금 화면 확대된 게 아니라 그 시야가 좁아지는데 또 글씨는 작으니까 그걸 또 확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화면은 확대가 전부 다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확대된 상태에서 마우스 올려서 보면 지금 일시 정지 시켜볼게요. 마우스 올렸어요. 근데 내리면 사라지죠. 올리는 순간 보이긴 하지만 지금 밑에 한 줄밖에 안 보이잖아요. 모니터에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줄을 못 봐요. 그냥 마우스를 내리면 없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마우스 올리고 툴팁 띄고 내려서 그 말풍선 공간 안에 마우스가 있으면 계속 보여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마우스를 내리면 화면도 같이 내려지니까 그 확대 상태에서는 같이 내려지거든요, 화면이. 그래서 그렇게 팝업 안에서 왔다 갔다 마우스가 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게. 그러면 모든 컨텐츠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 영상을 좀 찍어본 거예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밑에 모니터 끊긴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배송에 관련된 건데 내가 언제 받을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적 메뉴 배제라는 거예요. 대메뉴를 만들어서 마우스 올려서 내리면 사라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우스 움직여도 계속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리는 마우스를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각장애인분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지침에 보면 동적 메뉴를 제공하여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예요. 그러면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손가락이 없으신 분들, 손목만 있으신 분들, 손목에 마우스를 이렇게 해죠. 이 상태로 팔꿈치로 비교할게요. 손이 없다고 생각하면 팔꿈치로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 이걸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냥 마우스 컨트롤이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장애의 종류는 많고 장애의 그 깊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정도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선의 규칙이 있는 지침이 있는 이유도 그 모든 장애를 포괄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게 만드는 좀 사용성이 높아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좀 계속 볼게요. 상하 스크롤을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하 스크롤이 길어짐에 따라서 스크롤의 크기도 작아지고 컨트롤하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스크롤이 양이 길어질수록 한 화면에 모든 콘텐츠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로 스크롤을 최대한 적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쇼핑몰은 이런 것들을 사용성을 전부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쇼핑몰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그 방금 얘기한 상하 스크롤을 제어한다. 지금 PPT 한번 보시면 상하 스크롤 방지, 상하 스크롤을 매우 길게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불편한 요소를 제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브라우저 하나 띄워볼게요. 자, 지금 11땡땡을 띄웠습니다.
어느 사이트인지 다들 모르실 거예요. 11땡땡을 띄웠는데, 자, 상하 스크롤, 바로 이 스크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짧은 편이에요. 이 가구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나온 제품을 하나 넣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제품 하나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스크롤이 얼마나 생기는지. 여긴 또 비슷하네요. 아무튼 요걸 하게 되면 스크롤이 작죠. 쭉 내리면 엄청 끝없이 내려가요. 이게 많이 줄어든 편인데, 이게 긴 거는 진짜 길어요. 이게 스크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휠 사용자가 지금 일반인 사용자도 휠이 되거든요. 근데 손이 없으신 상디장애 분들은 휠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트랙볼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세로가 몇만 픽셀이면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6이었죠.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국외에서는 쇼핑몰은 국내와 과연 비슷할지 아니면 좀 더 우월할지 한번 보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메인 페이지 세로 길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지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세로 길이는 픽셀을 제공했는데요. 국내 사이트 경우에는 대부분 2500 픽셀에서 3000 픽셀까지 상당히 길은 양을 제공했지만, 해외에서 대표적인 사이트인 이베이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600 픽셀에서 2000 픽셀 사이로 생각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마우스 사용자들도 한 화면에서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휠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지만,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속칭 얘기하는 휠질을 많이 해봐야지 겨우겨우 파악이 되고, 오히려 또다시 디자인 중 UI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콘텐츠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 제품 하나를 보기에 많은 집중도를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외 사이트 경우에는 이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여백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콘텐츠를 담지 않더라도 그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도를 훨씬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키보드 운영입니다. 키보드 운영은 시각장애인이나 상기장애 등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고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각 사이트에 대해서 메인 페이지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키보드 운영이 일어나는 링크와 입력 소식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지금 갑자기 막 손 내리시잖아요. 내 말 너무 빠르다고. 조금만 천천히 하라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떨려가지고 막. 근데 이 키보드 운영이 뭐냐면, 키보드 탭키 있죠? 캡슐 위에 있는 거, Q 옆에 있는 그 탭키. 이게 시각장애나 지체장애인 분들은 마우스를 사용하기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로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로 갈 때 보통 버튼, 링크 이런 것들 위주로 기능이 관련된 링크, 이동이 관련된 이런 기능들을 탭키로 이동해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지점 가면 엔터 치면 이동하고 이런 식인데, 쇼핑몰 메인 페이지 보면 어마무시하게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파악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 바퀴 돌려면 지금 땡땡마켓 같은 경우에는 530회, 지금 땡땡션은 땡땡션 그냥 옥션이야. 옥션이고, 옥션 같은 경우는 781회라는 거죠. 2013년도 기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자료고요. 이때 이베이 같은 경우는 진짜 적었어요. 162회. 그냥 되게 그냥 일반 기업 사이트 같은 느낌이었죠. 좀 간소화될 필요는 있어요. 너무 정보가 많다 보면 다 읽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 뭐건지도 모르고 검색만 하죠, 우선. 쇼핑몰은 최소 500에서 최대 800개까지. 네, 저거 또 봤어요. 이거 천천히 해야겠다. 다행히 시야는 안 좁아져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최소 160회에서 400회 사이로 비교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한 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160회 정도면 볼 수 있는 내용을 국내에서는 1000회 이상까지, 최소 500회까지 느려졌대. 진짜 떨려가지고 지금 다시 하려도 떨릴 것 같아. 많은 양의 키보드 운영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자주 보게 되는 상품 상세 페이지인데요.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옵션들이 우선 제공이 되었습니다.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을 보여주고 그 밑에는 떠냐. 말 좀 똑바로 하지. 판매자들이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옵션 값들을 많이 주었고요. 그리고 전혀 이 제품과 상관없는 판매자 관련 상품들 또는 어떤 광고성 배너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맞아. 상당히 콘텐츠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에 대한 제목이나 어떤 가격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판매자에 대한 신용도 같은 간략한 정보만 제공되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도 비슷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하죠. 오픈마켓이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서로 장사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판매자분들이 자기 제품 올리고 해당 제품 올리고 관련 제품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판매 촉진 위해서. 근데 이베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옵션도 봐봐요. 더 먹겨 팔으려고 더 많이 팔려고 옵션 봐요. 10개가 넘어요. 10개가 추가 옵션들이. 이거 선택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도 비슷할걸요. 뭐 제품 선택하려면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요즘에 UI가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접근성까지 좋아진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같은 주제로 한 번 더 재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장애인분 한 분 모셔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상세 정보 이미지 샤로길인데요. 현재 지금 보시면 저 혹시 11번가 왜 11번가 41,000 픽셀이에요. 근데 11번가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 따라서 북불북이라서 이게 샤로길이는 국내에서는 유행하다시피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걸 분석하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이 땡땡땡 번가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만 픽셀이나 되기도 하였고요. 이거는 휠질도 시킨다. 휠질도 시켜서 엔드 버튼을 누르고 싶은가. 진짜 키보드 엔드 버튼 누르면 돼.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기대를 제공했었고요. 국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비교적 짧은 5,000 픽셀에서 8,000 픽셀로 나타나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두 개 사이트의 차이점이 크게 있는데요.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 위주로 되어 있고 대체 텍스트. 이미지에 관련된 정보들도 있습니다. 네, 대체 텍스트 문제예요. 왼쪽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 위에서 보는 화면, 아래에서 보는 화면, 어떤 색깔별로 전부 다 이미지로 나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국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고 텍스트로 해야 돼요. 제공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색 엔진 그렇다면 노출. 국외 쇼핑몰은 어디에서 상세 이미지를 보게 될까요? 상세부기 이미지는 맨 상단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쇼핑몰이 붐이 일어났을 때 이런 화면을 많이 썼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발전을 하면서 한국형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썸네일 이미지로 돋보기처럼 저시로 저게 왜 좋으냐면 지금도 얘기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되게 좋은 거예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자세히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좋죠. 디테일하게 보면. 세로 페이지의 길이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확 줄어들지. 자, 그렇다면 저렇게 해야 제가 돼요. 국내에 대한 문제도 분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국내외에 대한 쇼핑도 비교를 하였습니다. 약간 다르네요, PPT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편집본이라 저랬던 것 같은데. 우선 UI 구조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4만 픽셀이나 되는 대체 텍스트를 22가지 지침으로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미지의 인식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 모든 4만 픽셀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이 4만 픽셀은 되는 휠을 통해서 너 빨간색 티 찾아봐 하면 절대 못 찾습니다. 일반인들이 찾는 것을 못 찾지. 이 많은 대체 텍스트나 대체 콘텐츠 요즘은 좀 나아졌죠. 그래도 바로 색상 선택하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정작 사용자가 필요하는 상품 가격이라든지 또는 그 외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배너라든지 또는 판매자 외에 어떤 다른 상품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판매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런 콘텐츠들이 떠라. 왜 말이 꼬이냐. 간소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짜로.
자, 저희가 이제는 22가지 지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텍스트를 4만 픽셀 다 지킨다고 해서 사용성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용성들이 있는데요. 저시력 사용자는 주로 화면 확대기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화면 확대 많이 합니다. 아닌 어느 정도 보이지만 화면을 크게 확대해야 보이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우스를 툴팁에 올리게 되면 아, 여기 동영상 올려놨네요. 마우스 올리면 툴팁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올리면 툴팁이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 확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시력자들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리고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우스를 내리게 되면 바로 툴팁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 또한 장애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끄덕끄덕한데. 제가 처음 알았거든, 저런 것들은. 실제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거든요. 맨날 접근성 지침. 참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접근성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침을 봤어요. 24가지 지침. 지금 24가지죠. 예전에 22가지였는데 이 지침을 딱 20가지에 대한 지침을 딱 봤을 때 그래 이렇게 지켜야지 알겠어요. 근데 이 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면서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식약장애인 분들을 평가하는 걸 직접 봤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진짜 이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쓰시는지, 어떤 툴을 쓰고 어떤 기능을 통해서 사이트를 보고 컴퓨터를 활용하는지 그걸 직접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이게 마음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굉장히 임팩트였고, 뭐 단적인 한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PC에 보면 이 윈도우 자체에 테마가 있잖아요. 도구는 클래식 모드로 바꾼다, 아니면 뭐 윈도우 탭 모드로 바꾼다 해서 도구 같은 거, 그래 폴더 같은 거, 이런 폴더 위에 헤더 같은 거, 이런 것도 디자인 좀 바뀌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고대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고대비 모드가 시각장애인 전용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 명도 대비 때문에. 그때 그랬죠. 페이스북 같이 한번 볼까요? 저희는 마우스를 아이디에 올리게 되면 아래 조금 뒤로 돌릴게요. 같은 형식으로 툴팁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마우스를 내리면 툴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거 같은 저런 경우에는 식으로 툴팁 어떤 유지되게. 지침에 나와 있지 않는 정말 저시력자들이 필요한 사용성이게 됩니다. 이 사례도 유사한 사례인데요. 우리가 결제를 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진짜 싸게 사고 싶다, 쿠팡에서 사고 싶다, 아니면 더 싼 게 없을까 막 찾게 되는데요. 그 중에 나오는 것들이 쿠폰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고요. 제휴 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할인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팝업창이 제공되는데요. 저시력자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박스 안에서 저런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팝업창이 연결되면 이렇게 시야 밖으로 사각지대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시력자들은 전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 팝업창 자체를.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지? 자, 우리가 결제를 해요. 근데 결제를 하는데 요즘엔 UI는 좀 달라졌어요. 페이지 이동한다던가 아니면 결제 자체 했을 때 바로 밑에 접힌 펼침을 해서 쿠폰을 선택할 건지 뭘 선택할 건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결제 화면 안에서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카드 선택하듯이 그 전에 쿠폰 선택하기, 그 전에 포인트 소진하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결제를 하던 간에. 그럴 때 포인트라고 눌렀을 때 내 포인트 조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쿠폰을 넣었을 때 내가 쿠폰 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어 팝업을 떴다 하면 저시력 사용자는 아까처럼 화면을 굉장히 확대해서 쓰기 때문에 시야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사이트 내에서. 그러면 팝업을 띄웠다. 그러면 그 시야 밖으로 팝업이 나가는 거죠. 내가 쿠폰 클릭을 눌렀는데 팝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 손바닥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팝업이 보여요? 안 보이시죠? 제 팔뚝밖에 안 보이지. 포인트 눌렀어요. 근데 여기에 뜬 거야. 포인트 팝업이. 안 보이시잖아요. 제 손가락이 어떤 모양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내가 클릭했는데 그럼 계속 클릭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그러다가
의심스러우면 화면을 다 축소시키고 구석구석 확대해서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디 있지? 이렇게 다 뒤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뒤져봐서 팝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버튼을 누르겠죠. 그럼 또다시 다른 사각지대로 팝창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성을 떠나서 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어떤 장애 차별이 또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쿠폰이나 포인트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세창 열린 버튼에 대해서는 저시력자를 위해서 이 이벤트 근처에 팝업상을 제공을 한다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사용성은 훨씬 더 높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지침에 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침에 있대. 사용성도 시켰습니다. 지침에 있대. 내 마음대로 얘기해. 쇼핑몰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과 같은 이슈로 인한 유통그룹 훼손이죠. 뭐지?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시는 것은 그래. 누구나 보는 온라인 서점, 온라인 인터넷 판매하는 데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서점에 가게 되면 내 책을 띄워놨어야 되는데 이때 책을 안 써가지고. 페이지를 넘겨보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그게 어딨지? 마음에 들면 여기 제 책 있죠? 요 책이 올라왔어야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저 책보다 제 책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선택을 하면 새 창이 뜨겠죠. 이 새 창에 대한 여러 가지 페이지를 제공이 될 겁니다. 그 페이지를 만약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면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이 쇼핑몰 업체에서는 수십만, 수천 권, 수백만 권의 모든 미리 보기 이미지를 그때 한 가지로 얘기해라. 과연 가능은 하겠죠. 돈만 많으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에도 수천 권이 나오는 마당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물음표가 찍히게 됩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으로 가자 국회로. 2차 저작물에 대한 제도 수단이 필요한데요. 2차 저작물이라고 하면 상당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2차 저작물이라고 하면 현재는 미리 보기에 대해서 지금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저 온라인 이북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1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인의 저자가 쓴 디지털 파일을 장애 비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다던가 또는 그 대체 텍스트 장애인만을 위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소수만을 위해서 장애만을 위한 게보다 세상의 이치가 대부분 다수를 위한 이치이기 때문에 쇼핑몰과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죠. 1차 저작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지침만 지키셨다가 사용성도 보셔가지고 서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휠체어 나왔다. 계단이 잡혀있죠. 계단은 절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같이 도와주고 휠체어를 들어준다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위에 늘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을 지키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팔이만 진짜 튼튼하면 45도 각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챔피언이야? 사용성을 고려하고 적용하고 경사도를 약간 맞춘다면 그나마 살만하겠죠. 하지만 서로 편안한 거, 계속 경사로 있다면 서로 편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간에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든다면 사용성 있고 좋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떨었다. 이게 처음 끝까지 다 봤네.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네. 잘 보셨나요? 지금도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다시 봤는데 진짜 저때 엄청 떨렸는데 지금 내용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저걸 그대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는 이제 쿠팡이나 UMF나 티몬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들어가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작하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그 업체들을 기준으로 한번 접근성 평가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2013년도에 접근성 세미나를 발표한 것을 한번 저도 보았습니다.
2013년 이후로 6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던 영상인데 나 부끄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제 목소리도 제가 계속 들으면서 편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본인 목소리 녹음하고 다시 들으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목소리가 있나 생각하고, 물론 그러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 녹화하고 제 얼굴과 제 목소리를 편집했을 때 좀 많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봤고요. 이런 영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큰 발표를 한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 외에는 녹화를 하면서까지 발표한 제가 강의를 어떤 세미나를 하기보다는 대부분 소수 인원으로 해서 한 30명 이하로 해서 강의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발표의 기회가 있으면 또 많이 떨릴 것 같아요. 물론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오늘은 그 인터뷰 대신에 제가 잠깐 크게 뭐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서 인터뷰 대신에 이런 제가 과거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좀 리액션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는 다른 분과 다른 주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만났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